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남미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아르헨티나라는 큰 대륙에서 그리고 교황을 배출한 그 모국에서 프로라이프냐 프로초이스냐, 즉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여론의 그런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즈 1월 18일자 통합본인데요. 자, 제목 보시면 Argentina legalize abortion 이렇게 나와 있죠. 자, abortion이란 단어는 낙태란 뜻이죠. 이 접두사가 abe라는 접두사가 away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origin이란 말은 rise, 뭔가 생겨나다 뜻인데 생명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생명이 기원하는 것인데 그걸 ab, away, 없애버린다. 낙태란 뜻이 되겠죠. 이 단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미스캐리지. 캐리지는 배달인데 배달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낙태는 의도를 가지고 그 아기를 죽이는 거지만 미스캐리지는 이제 유산이라고 하죠. 자연 유산. 그러니까 생명의 법칙상 자연적으로 캐리지, 그냥 흘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걸 이제 미스캐리지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legalize,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낙태를.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그 교황의 모국이잖아요. 이 아르헨티나가 1983년 이후에 거의 3,000명 정도가 불법 이런 낙태 문제 때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잖아요. 아르헨티나 천주교 나라입니다. 또 교황을 배출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라는 것은 뭐예요? 종교성을 갖고 있으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그 존중을 하니까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천주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불법 시술이 된다는 거죠. 생명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시술이 37만에서 52만 명 정도, 거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됐는데 드디어 이것이 이제 합법화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남미에서는 쿠바 낙태 합법됐고요. 우루과이, 그다음에 가이아니 이어서 이제 네 번째 굉장히 큰 대륙인 아르헨티나에서 했다는 거, 또 교황의 모국이라는 곳에서 낙태가 합법화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찬성이 38, 반대가 29. 그래서 이제 찬성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아르헨티나 세넛 상원이 되겠죠. 상원은 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12월 30일 날이 되겠죠. 어프로브 인정했다. 일렉티브 어보션을. 자, 그래서 up to 어디까지? 14주죠. 임신 14주. 프레그넌시. 그러니까 임신 14주까지는 일렉티브란 말은 원래 일렉티브 하면 선거란 뜻인데 일렉션. 치료란 말이죠. 치료나 수술이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의 의지에 따라서 치료 여부,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일렉티브가 되겠죠. 또 대학에서도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일렉티브 코스라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합법화됐다는 거예요. 어프로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14주냐?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자, 랜드마크 무브, 아주 기념비적인 랜드마크, 기념비적인 조치였다는 거죠. 무브란 말은 조치. For a continent, home to. 자, home to란 말은요, 동사로 be home to 하면요, 뭐뭇의 그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be home to. 예를 들면 the forest, 숲이라는 것은 많은 동물들의 거주지다 또는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대륙의 어떤 이 남미 대륙의 home to란 말은 이제 거주지가 되었다, 존재하는 곳이었다. 뭐가 some of the world's most restrictive abortion laws죠. 가장 천주교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법에서 이제 홈이 되었다. 그런 거주지가 되었다. 이 말은 그 아르헨티나가 기념비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남미 대륙에서 가장 제한적인 법, 낙태를 반대하는 그곳에서 하나의 홈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존재하는 곳이 되었다. 이런 그 랜드마크 조치가, 아주 기념비적인 조치가 하나의 거주지가 되었다. 즉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 되었다. 그 아르헨티나가요. 자, the vote. 그래서 투표가 이제 왔죠. 아까 찬성 38 왔다고 했죠. After years of grassroots organizing by abortion right죠.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권리죠. 그런 것을 조직했다는 것인데 누가 조직했어? 그래스루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스루트라는 것은 그래스가 풀이잖아요. 뿌리죠. 그래서 풀뿌리라고 하죠. 민초입니다. 민초. 가장 민초들,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뭐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이 이제 그래스루트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 즉 풀뿌리, 즉 민중의 그런 투쟁이죠. 민중들이 조직했다는 거야. 이 어보션 라이트를,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그런 수년 뒤에 이제 이런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 여권 신장론자들의 액티비스트, 이런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이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디크라이란 말은 이제 비난하다. D가 다운이니까 잘못 외친다. 즉 비난하다. condemn이 되겠죠. 이 damn은 비난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goddamn, 뭐 저주를 내릴 때 그 악마의 그런 뜻이잖아요. condemn,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 decried by anti-abortion group.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거죠.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은 낙태를 찬성 반대, 낙태를 반대하는 거죠. 이런 그룹들에 의해서 이제 decried, 비난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항상 찬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기사 이제 후속 기사인데요. 자, Argentina abortion 나왔죠. 자, Senate approve 똑같은 뜻이죠. approve 인정했다. legalization 합법화를. 역사적 디시전, 아주 역사적인 랜드마크의 결정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녹색입니다. 녹색. 이 녹색을 가지고 데모를 하는 건데 이 녹색이 이제 찬성의 의미가 되겠죠. 녹색은. 그리고 파란색은 반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타임지에서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 프로 라이프냐, 프로 초이스냐를 뜻합니다. 이 프로라는 접두사로서 찬성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이프라는 것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찬성한다. 그럼 낙태를 찬성의 반대. 그렇죠. 생명을 찬성하는 거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 초이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이스는 선택이니까 칼을 가지고 미리 선택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유전적 질병이라든가 강간을 당했다거나 그런 또 환경적 이유가 있겠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프로 초이스란 말은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죠. 초이스, 미리 선택하는 것을 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 라이프냐, 프로 초이스냐 굉장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 기사가 되겠죠. 지금 녹색을 들고 환호하고 있죠. 여기 기사를 보시면 activist celebrate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The Senate legalization in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런 그 Senate 그 상원의 이런 합법화를 찬성을 한 걸 이제 기념했다는 얘기고요. 이 기사도 이제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녹색과 파란색.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 초이스 방금 이야기했죠. 프로 초이스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프로 초이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미리 선택하겠다. 그러면 낙태를 프로 초이스니까 낙태를 하겠다는 거죠. 낙태를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낙태 찬성론자들은 wear 입었다는 거죠. The green handkerchief. 그러니까 녹색 손수건을 이제 입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트레이드마크 of their movement. 그들의 운동의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opponent란 말은 뭐예요? oppose가 반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oppose, 반대하다. 이게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abortion을.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재밌는 사진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영화 그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핸드메이드라는 것은 하녀란 뜻입니다. 하녀. 일종의 이제 그 공상과학적인 소설인데 여기서 보시면 activist in favor of legalizing abortion 마치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dressed as women from 마가렛 아투드라는 그 작가가 쓴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는 소설에 이게 미드인데 여기서 어떤 여자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하녀의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이 하녀의 목적은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남자들의 어떤 정잘 감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인구 위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시바지죠, 시바지. 남성의 어떤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바지 역할을 이제 하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이제 낙태를 한다거나
또는 그 아기를 이제 또 뺐죠. 예,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제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시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activist들이 in favor 하면 찬성하다. 그러니까 legalizing abortion 맞추죠.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찬성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낙태를 이제 합법화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도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어떻냐? 한국도 지금 통과가 됐죠. 24주 모자보건법에 걸려 있죠. 아까 왜 그럼 12주냐 그런 거예요. 12주. 원래 그럼 10주라는 얘기는 일주일이 7일이니까 10주면 70일이잖아요. 70일. 근데 이것이 이제 12주라는 것으로 이제 1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그 이후에서는 불법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한국에서는 이제 24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유전적 질환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사회 경제적 사유 이게 첨가되었죠. 그죠? 이런 것이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는 곳으로 한국도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2주에서 24주까지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전 세계의 그 OECD 그런 보건기구에 의하면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임신 22주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주가 되면은 워낙 이제 지금 이제 의료가 좋아져서 그래서 그 아기를 혼자 엄마에서 나와도 혼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22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500g이 됐을 때 이건 하나의 인간 생명으로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의 그 어보션 낙태를 합법화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남미에서 최초로 아르헨티나에서 인정이 됐다는 이야기. 과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후속 기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